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자 모형의 편천 그 두 번째, 전자를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톰슨의 음극선 실험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실험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발견했고 그게 어떻게 전자로 종합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음극선 실험을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이 음극선 실험은 진공 유리관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그때 나타나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선이 하나가, 빛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빛의 성질을 해석함으로써 전자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 나타난 것처럼 간단하게 실험의 모식도를 통해서 결과를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진공관을 준비해요.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관을 준비한 다음에 금속판으로 된 전극을 두 개를 준비해 줍니다. 한 개는 마이너스 극, 한 개는 플러스 극에 각각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방전시켰다 라고 한 건 그냥 전기 에너지를 주입해 줬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주입해 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빛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빛,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빛을 우리가 음극선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극선의 성질들을 각각의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순서대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 그림자가 생성되는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이 음극선이라는 빛이 나오게 되는데, 이 빛의 경로에, 음극선의 경로에 십자가 모양의 물체를 놔뒀어요. 그 결과 음극선의 경로의 끝에서 그림자가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그림자가 생성이 된다는 건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물체에 가로막혔을 때 그 뒤에 그림자가 생성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성되는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음극선이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실험은 이제 음극선의 경로에 바람개비를 하나 놔둔 실험이었어요. 이 바람개비를 놔둔 결과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을 물체에 쏴 주었다고 했을 때 물체가 움직이지 않죠. 왜?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람개비를 두었을 때 이 바람개비가 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전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식, F는 ma라는 식으로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면, 회전을 했다라는 건 힘이 가해졌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 음극선은 지금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무언가 발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발사된 빛의 음극선의 내부에는 무언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음극선에 존재하고, 그래서 그 음극선이 바람개비에 부딪혔을 때 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바람개비가 회전한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는 그냥 질량을 가진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직진을 하고 질량을 가진 입자가 날아가는 게 관성 때문이 아닌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처음에 튀어나온 것 때문에 그렇다 라고. 그래서 전기적 성질이 있다기보다 단순히 관성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음극선의 진행 경로에 장을 설치해 줍니다. 실험에서는 원래는 자기장을 이용하지만 전기장으로 실험해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장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빛의 진행 경로에 두 개의 전극을 마련해 놔요. 한쪽은 마이너스 전극을 연결해 두고 한쪽은 플러스 전극을 연결해 둡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극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음극선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음극선이 이 전기장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면 지금 녹색 점선으로 연결해 놓은 것처럼 휘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휘어졌다는 건 무언가 물리적으로 맞닿지 않았는데 휘어졌다는 건 다른 영향이 작용했다는 뜻이고, 그 다른 영향 중에서 가능한 건 전기적인 특성이 되겠죠. 마이너스 극에서는 멀어지고 플러스 극에서는 가까워졌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음극선의 내부에
마이너스 성질을 갖는 입자가 존재한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극으로 휘어졌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마이너스 성질을 갖는 입자가 있구나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실험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입자의 성질은 질량을 갖고 음전하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톰슨이 이 실험을 원자의 종류와 무관한지 여러 가지 다른 금속판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원자의 종류와 무관하게 실험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즉, 이 입자는 원자의 종류에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공통입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공통입자를 전자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톰슨의 이런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원자 모형이 바뀌게 돼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단한 공 모양의 입자가 아니고 그 내부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아주 작은 입자가 존재한다. 즉, 전자가 원자 내부에 박혀 있는 모양. 그래서 우린 이걸 푸딩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푸딩 모형을 톰슨이 제안하게 돼요. 푸딩 모형은 여러분의 문제집이나 다른 공부하는 학습 자료에는 아마 지금 이 오른쪽의 그림처럼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원자 내부에 군데군데 박혀 있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전하와 음전하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해서 플러스가 마이너스와 똑같은 개수만큼 그려져 있을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때는 아직 양성자 또는 원자 핵의 존재가 밝혀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는 군데군데, 원자 군데군데 박혀 있고, 양전하는 지금 색칠해 놓은 것처럼 원자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형태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톰슨의 전자의 발견, 음극선 실험을 각각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봤는데, 이 세 가지 내용과 그 결론까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의 발견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